안녕하세요, 김명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흔히 알려진 고양이들 나이 계산법. 생후 6개월의 고양이는 10살, 1살 반의 고양이는 21살, 6살 고양이는 나랑 동갑 40살, 그리고 고양이 20살이면 사람 나이로 96세 정도의 나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고양이 평생의 생애 주기 중에 집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황금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집사가 어떻게 보내주는지에 따라서 고양이들이 자기의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니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냥생 3번의 황금기 중에 첫 번째 시기, 키튼. 바로 유아기, 생후 6개월령까지의 시기인데요. 자, 유아기의 핵심이라고 하면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의 뼈, 근육, 신체 기관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받쳐줘야지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염병이라던가 아플 수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생후 4주까지는 모유가 주 영양 공급원이기 때문에 어미젖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분이 동일한 비슷한 형태의 전용 분유를 먹이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후 2개월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유치가 모두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건사료도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초접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요. 생후 8주에서 12주령의 시기부터 고양이들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보통은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접종을 안 해주면 고양이는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까요? 기초접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질병은 치사율이 높은 범백혈구 감소증,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고요. 꼭 기초접종, 종합 백신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고양이 백혈병 예방접종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핵심 사회화 시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그 타고난 기질을 가장 원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조기 교육의 시기가 바로 생후 3주령부터 7주령까지이기 때문에 고양이들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예민하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낯선 사람들 오면 뭐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어디 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 시기에 날마다 친구들 집에 초대해야 돼요. 낯선 사람이 방문해서 이 친구랑 놀아주고 만져주고 낯선 것에 대한 자극, 많이 편안해질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핵심 시기다. 당연히 이 시기에 둘째 냥이를 데려온다라고 하면 합사는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생후 5개월에서 6개월령 정도 되면 고양이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퓨버티, 사람은 사춘기라고 하죠.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 유선암 거의 100%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빨리 수술을 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평균 수명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황금기에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냥생 두 번째 황금기 3세부터 6세 사이 어덜트! 실은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이 동물병원 절대 안 가는 시기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직전까지는 쇠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좀 자신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렸을 때 중성화 수술까지만 하고 나서 그냥 병원을 거의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 건강한 시기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매년 확인을 하면서 건강한 상태의 각각 장기별 특징과 이 친구의 기준값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치아 상태에 대해서도 잇몸의 염증, 특히나 어금니 쪽에는 치석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특히나 청력
청년기의 고양이들 앞니,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에서 치아 흡수성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집 고양이들이 치아 건강 상태가 좀 떨어지고 안 좋으면 활동성이 좀 줄어든다거나 좀 짜증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시기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키튼 유아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사야 시기는 낯선 거 있어도 불어라 바람 적응 이랬는데 이 시기가 되면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낯선 환경 이런 것들에 노출될 일이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냥생 세 번째 황금기. 야, 요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 시니어 11살부터 14살까지 요 시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고요. 11살부터는 어떤 변화들이 드라마틱하게 생기냐면 활동성이 일단 좀 줄어들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씩 다 옵니다. 관절 상태가 닳고 퇴화하면서 약해지는 바로 그런 시기이고, 고양이들 11살 정도가 되면 크든 작든 약간씩의 인지 기능 저하가 오기 시작합니다. 청력도 좀 떨어지고 시력도 좀 떨어지고 후각도 좀 떨어지고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때는 질병도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이 온다거나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런 당뇨 질환이라던가 아주 조기에 발견하면 거기에 맞춤 처방식 관리를 한다거나 영양제 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노화의 속도를 많이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만성적인 힘듦과 통증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쑤시고 아프고 몸도 무거워 뻐근해. QOL이라고 하는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조금씩 더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묘로 넘어가는 단계, 이 고비를 넘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지겠죠. 주변 보호자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집 고양이는 맨날 잠만 자요. 사냥놀이에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하다. 근데 그럴 나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로 몸이나 장기 기능이 약해져서 아파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행동학적인 요소,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두고서 이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이 친구의 어떤 일상생활을 설계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11살 된 고양이인데 혈액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친구, 근데 활동성이 너무 떨어졌다라고 보호자가 행동학 상담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상담하고 그 다음 주부터 너무나 사냥놀이 반응성이 좋아졌어요. 왜였을까요? 만성 퇴행성 관절염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었습니다. 소염 진통 관리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활동성이 훨씬 올라갔죠. 같은 나이의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케어를 받은 고양이와 받지 않은 고양이가 동갑 나이인데 나는 신체 나이는 8살이고 이 친구는 15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양학과 수의학의 발달로 고양이들 평균 수명도 장수 고양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되는 거는 아니고 황금 생애 주기에 맞춘 보호자의 정성스러운 케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21세 시대를 열어보자고요.